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어젯밤에는 비가 엄청 쏟아졌죠. 저희들 덕분에 하늘궁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레벨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흑행령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103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의 5대 요소. 국민의 5대 요소는 종교, 신앙, 철학, 가치, 위상이다. 대개 국민은 이 5대 요소 중 5가지를 모두 갖추거나 추구하기도 하지만 한두 요소는 빠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종교나 신앙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철학과 같은 것은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누구든 생활 철학 정도는 지니고 있다. 종교. 종교는 어뜸된 가르침이란 뜻이다. 인간에게 어뜸되는 가르침은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그래서 종교는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 있다. 그 답은 계, 정, 해이다. 즉, 계율, 선정, 지혜이다. 계는 인간의 근본적인 어리석음으로 인해 저지르게 되는 몸과 마음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 계는 정과 해의 기초가 된다. 계율이 없으면 마음이 흐트러지고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 계율이 지켜지면 쉽게 선정에 들 수 있다. 선정에 들게 되면 지혜가 생기고 그로 인해 깨달음과 영혼의 성숙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된다. 계정해는 불교에서 중시하는 것이지만 모든 종교인에게도 통용될 수 있다. 신앙. 신앙은 신에 대한 믿음이다. 신앙의 3요소는 신, 망, 애, 즉 믿음과 소망, 사랑이다. 하늘, 절대자, 신을 믿고 소망을 기원하며 신에서 가르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 자세이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기독교에서 중시하는 기독교인의 3덕이지만 모든 신앙인에게도 해당된다. 철학. 철학은 삶의 본질과 같은 진리를 궁구하는 학문이다. 철학의 3요소는 공, 원, 정이다. 공원정은 철학의 목표이자 방법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목표로 그러한 자세로서 사물의 이치나 현상의 본질을 깊이 궁구하면 목표인 참된 이치, 곧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 공은 유무를 초월한 자리, 즉 사물과 현상의 궁극적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고, 원은 지량이 광대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고, 정은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중도를 지키는 것이다. 공원정은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지만 철학의 이상적인 목표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철학에 임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추구한다.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가치는 진, 선, 미이다. 즉 참됨, 착함, 아름다움이다. 진선미 세 가지를 가치의 3요소라고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물질을 가치의 제1순위에 놓고 추구하는데 이는 무척 잘못된 것이다. 위상. 사람에게 있어 위상은 사회나 인간관계 속에서의 지위나 상태이다. 위상을 결정짓는 3요소는 체, 상, 용이다. 체가 몸, 얼굴이라면 체는 몸, 얼굴이라면 상은 인간관계이고 용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생김이 어떠하며 인간관계,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되며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 위상이 정해진다. 국민의 권리. 국민의 5대 요소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추구하거나 갖게 되는 것이라면 국민의 권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3대 권리와 5대 권리가 있다. 국민의 3대 권리. 국민의 3대 권리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의 정치 체제 여하를 막론하고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생존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 또는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1항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권으로 우리나라 법률은 소유자는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수입, 처분할 수 있다. 민법 제211조로 명시하고 있다. 소유권은 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며 사유재산제의 표현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단, 소유권의 대상은 물건에 한한다. 원칙상 소유권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권리이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므로 공동소유 외의 소유권은 없다. 그러나 북한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공산주의 국가는 무너졌고 북한마저도 소유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평등권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법 앞의 평등은 법의 적용이 평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의 내용도 평등한 것이어야 한다. 평등에는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다. 절대적 평등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절대적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상대적 평등은 평등한 것에는 평등하게,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에는 불평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으로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적 평등은 공평의 개념과 비슷하다. 상대적 평등이 옳다. 현재 우리 법으로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은 물론 그 밖의 다른 근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되지만 평등권의 예외로서 대통령 선거인, 국회의원, 정당 등의 특권이 있고 공무원의 근로 3권 제한 등이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특권과 특혜가 너무 많은 것은 지나치며 사적 단체에 불과한 정당에 특권을 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 5대 권리. 국민의 5대 권리는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이다. 청구권은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다. 평등권은 앞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등이 속한다. 사회권은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생활권이라고도 하며 생존권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유권은 국민 개인에게 두 측면이 있다. 즉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와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적극적 자유가 있다. 소극적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지 않을 권리,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 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여기에는 신체의 자유 등 인신에 관한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주거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사생활에 관한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적극적 자유권은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의 3대 주권. 주권은 국가 공동체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뜻하는 것으로 국민의 3대 주권은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이다. 투표권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 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행민권은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다. 민주주의 3대 원칙. 민주주의 3대 원칙에는 행복 추구의 원칙, 인각 존엄의 원칙, 절대 공평의 원칙이 해당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행복 추구의 원칙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인간 존엄의 원칙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 인권 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절대 공평의 원칙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국민 누구에게나 수입과 담세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나는 절대 공평의 원칙은 단지 세금 부과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부를 분배하는 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모든 국민이 어느 정도 국가가 이룩한 부를 고루 분배받아야 절대 공평의 원칙이 지켜지고 행복 추구의 원칙도 보장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3대 원칙,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자본주의 3대 원칙으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다. 소유권 절대 원칙은 개인에게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허용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이 이에 간섭 또는 제한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근대 민법의 원칙이다. 현대에는 소유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 추가되어 개인의 소유권 행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의한 법률 관계의 행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존중한다는 원칙으로 자본주의 초기의 원칙이다. 현대에는 이 원칙에도 제한이 따른다.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기의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근대 민법의 원칙이다. 현대에는 과실 책임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등에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근로자 재해 보상,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 배상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무과실 책임주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제2장 신정주의와 중산주의. 신정주의. 신인인 내가 다스리는 것을 신정정치와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온 자가 직접 하늘의 뜻인 공의로서 다스리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신정주의는 하늘에서 온 신인이 하늘의 뜻인 공의와 섭리에 따라 행하려는 정치이다. 나의 신정정치는 신인인 내가 직접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이란과 같이 신을 대행하는 종교 지도자가 정치인보다 우위에 서서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그런 신정정치와는 다른 것이다. 본신 본태양 신인의 신정정치는 진태양, 가태양과는 달리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빛을 비추어 모든 국민이 잘 살게 한다. 나아가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여 부익부 빈익빈, 환경오염과 지구파괴, 기아, 난민, 전쟁과 같은 지구촌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공존 공영의 선하고 아름다운 화이부동의 대동세계 지상낙원을 구현하게 된다. 말하자면 하늘의 뜻인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신정정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를 통일하여 내가 세계 황제가 되면 나의 통치 하에서 지구촌은 태평신대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태평신대란 신이 직접 다스려 펼쳐지는 태평성대라는 의미다. 나의 신정정치 하에는 지상에는 차별이 없고 불공평과 극심한 빈부격차가 사라지며 국경 없는 하나의 통일 세계가 실현된다. 굶어 죽는 자가 있을 수 없고 모두가 존귀한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된다. 신정정치는 하늘의 뜻에 따라 신인이 하는 정치이다. 인간 세상의 용어를 빌리면 정치가 종교가 결합된 형태이다. 정치는 살림하는 것이고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 둘이 결합되어야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가 행해질 수 있고 국민들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 공영을 실천할 수 있다. 이 둘이 분리되면서 정치는 국민보다도 특권층 위주의 정치가 되고 사람들은 이웃도 모르고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돈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물론 여기서 종교는 희생과 봉사를 강조하는 본연의 종교이고 나의 신정정치에 있어서는 종교 대신 이 자리에 공의를 펼치는 우주 섭리가 들어간다. 민주정치의 한계. 민주정치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행해지는 정치로 다수결의 방법으로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이다. 얼핏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정치 형태로 생각된다. 그러나 민주정치는 문제가 많다. 중요한 결정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민주주의는 중우정치로 흐르기 쉽다. 대중의 결정이 탁월한 경우보다는 어리석은 결정이 되는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대중은 누군가 어떤 속셈을 가지고 특정한 결정이나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선동하는 경우 거기에 쉽게 말려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굉장한 힘과 파급력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 방송이 특정 세력에 장악되어 정보 왜곡이나 편향된 보도 등으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다면 그 폐해란 심각하기 짝이 없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그 방식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 때마다 언론과 방송은 거대 정당 후보들의 유리한 보도와 방송을 일삼아 국민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물론 방송의 이러한 태도와 행위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선동당한 국민들이 여야 거대 정당 후보만 계속 뽑아 말이 좋아 민주정치이지 실상은 특권층에 의해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의 정치, 선동에 의한 중우정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현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행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행령, 흑행령, 흑행령.